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는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침체는 안 온다 말이 많았는데, 미국의 GDP 전망을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에서 7월 1일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을 연율 기준 마이너스 2.1%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기 때문에 GDP 나우의 2분기 예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통상 GDP가 2분기 이상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규정합니다. 물론 애틀랜타 연은의 예측이 틀릴 수 있겠지만 2011년 GDP 나우의 경제 모델로 성장률을 추산한 이후 지금까지의 평균 오차는 고작 0.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졌는지 혹은 침체를 벗어나 확장 국면에 들어섰는지 공식적인 판단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합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아직은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2분기 연속 GDP 감소 외에 다른 자료들도 검토해서 경기 침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미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가 폭락한 상황에서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 침체 공식 선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응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국 시장에서 S&P 500 기준으로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약세장은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경기 침체 속에서 주가의 바닥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약세장을 벗어나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기 침체에 빠진 미국 주식시장의 S&P 500 중심으로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세장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는 그냥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빠졌다고 반드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세장에 빠졌던 시기와 경기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의 S&P 500 성과를 구분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이 마이너스 20% 전후까지 하락했지만 경기 침체는 가지 않았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시기만 보면 1974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시기에 마이너스 28.5%, 1961년에는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던 시기에 마이너스 28%, 1966년 미국 경제의 신용 위축 시기에 마이너스 22%, 1987년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시기에 마이너스 33.5%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마이너스 20% 수준까지 하락한 시기를 포함해서 평균 S&P 500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23.8%를 기록했습니다. 약세장의 기간도 평균 7개월 수준이죠. 만약 2022년 미국 시장의 폭락이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미 S&P 500이 고점 대비 약 24% 빠졌고, 약세장도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는 약세장 평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미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인정이 없었지만 7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를 가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시기에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약세장의 S&P 500 하락률 및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의 하락률은 약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6% 수준을 기록했고, 경기 침체가 없던 시기와 비교해서 확실히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평균 하락률은 약 34.8%, 중간값은 33.9%입니다. 약세 기간 역시 경기 침체가 없었던 시기와 비교해서 훨씬 더 긴 평균 약 15개월이고 중간값은 17개월입니다. 만약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이라면
S&P 500 지수의 추가 하락 및 앞으로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될 시간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경기 침체가 끝이 나야 주가가 바닥을 찍을까요? 경기 침체 기간 S&P 500 지수가 언제 저점을 찍었는지 침체 기간 S&P 500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보면 침체에 빠지면서 주가도 급락하고 있고, 이후 침체 중반에 저점을 찍은 이후 S&P 500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침체를 벗어났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기간에는 침체 시작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대략 침체 기간의 중후반에 주가는 바닥을 찍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침체는 끝났습니다. 2000년 IT 버블 기간에는 초기 잠시 대듣게 반등이 나타나는 듯 하다가 침체 기간 중후반에 저점을 찍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침체가 끝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990년 경기 침체 시기에는 침체 시작부터 지수가 급락하고 침체 기간 중반에 저점을 찍은 이후 침체가 끝나는 시기에 이미 지수는 침체 전 수준까지 반등하며 끝났습니다.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 등 두 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같이 보면 침체에 빠진 초기에 지수는 급락하지만 침체 기간 중반 혹은 중후반에 주가는 저점을 찍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에 침체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및 1차 오일 쇼크 등 두 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보겠습니다. 두 번의 경기 침체 기간 역시 초반에 지수가 급락하고 침체 기간 중후반에 저점을 찍었다가 일부 지수가 반등한 이후 침체가 끝났습니다. 1960년 이전에 나타났던 경기 침체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서 경기 침체 기간의 S&P 500 지수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침체가 시작되면 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침체 기간 막판에 지수가 저점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침체 기간 중반이나 중후반에 저점을 기록하고 침체가 끝나는 시점에 지수는 이미 어느 정도 반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실 분들은 침체 중반 혹은 중후반에 용기를 갖고 매수해야 되고,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반 혹은 중후반에 위기를 잘 버텨내야 됩니다.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위기의 순간만 잘 넘기면 설령 경기가 침체에 빠졌더라도 그 기간 속에서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약세장 속에서 지수가 바닥을 찍고 1년 후 S&P 500은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과거 하락폭이 가장 컸던 약세장 지수가 저점을 찍고 1년 후 얼마나 반등했는지 자료 보겠습니다. 1929년은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1937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극단적인 케이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수가 저점을 찍고 1년 후 평균 약 47% 정도는 회복했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더라도 1년 후 약 40% 수준의 반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기 침체로 지수가 저점을 찍고 1년 안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 일부만 놓치면 장기적으로 주식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사례들을 통해 종합해보면 2022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 과거 평균 하락률인 마이너스 34% 정도 빠진다면 S&P 500 기준으로 약 3,2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경기 침체 기간 약세장의 평균 기간이 15개월 정도였고 주가의 저점은 중반 혹은 중후반에 기록했다는 걸 기억해보면 경기 침체는 이어지더라도 올해 연말 전후로 저점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저점을 맞춰서 큰 돈을 벌면 너무 좋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시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찾아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복리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확실한 건 결국 약세장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세장을 잘 버틴 투자자만이 강세장에서 경제 여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56년 이후 S&P 500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비교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약세장의 특징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짧고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몇 년 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식 투자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훨씬 긴 평균 50개월 정도 이어지고 상승률 역시 평균 155%입니다. 1926년 이후 S&P 500 지수는 대공황과 전쟁 그리고 각종 위기 속에서 급락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이유이죠. 2022년 찾아온 경기 침체의 어려움도 과거 사례를 공부하면서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